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 돌쇠는 글도 모르고 셈도 몰랐지만 힘 하나만큼은 장사였다. 어느 날 돌쇠는 장작을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계곡 아래쪽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돌쇠가 달려가 보니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 하나가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다. 옷은 찢겨 있었고 팔에는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다. 어르신, 어찌 이런 꼴이 되셨습니까? 돌쇠는 급히 물을 떠와 노인에게 먹였다.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돌쇠라 합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안 된다. 그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침통 하나를 꺼냈다. 이걸 받아라. 돌쇠는 깜짝 놀랐다.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노인은 돌쇠의 손을 꽉 잡았다. 잘 들어라. 나는 곧 떠나야 한다. 하지만 이 침통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잘 간직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노인은 돌쇠를 밀어냈다. 어서 가거라.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거라. 돌쇠는 침통을 품에 안고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 자신이 구한 노인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비밀을 가진 왕의 어리였다는 사실을. 돌쇠는 침통을 품속 깊이 넣은 채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산속 노인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잘 간직하여라. 몇 번이고 품속을 만져보았지만 지금은 침통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머슴인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날도 돌쇠는 주인집 일을 돕고 산에서 해온 나무를 정리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돌쇠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제야 돌쇠는 산에서 받은 침통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준 거지?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돌쇠는 등잔불을 켰다. 그리고 천천히 침통의 뚜껑을 열었다. 침통 안에는 반질반질하게 다른 침 여러 개와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았다. 종이에는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머리와 팔, 다리 곳곳에는 작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자문 정도는 더듬더듬 읽을 수 있었지만 종이에 적힌 내용은 너무 어려웠다. 돌쇠는 종이를 뒤집어보고 또 펼쳐보았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글자들 뿐이었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그날 밤 돌쇠는 종이를 품속에 넣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산속에서 만난 노인의 얼굴과 침통 속 그림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낮에는 머슴일을 하고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 앉아 종이를 펼쳐보았다. 머리에는 백회열, 손등에는 학곡혈, 발바닥에는 용천열, 무릎 아래에는 족삼리열이라고 적혀 있었다. 돌쇠는 한 글자씩 더듬어 읽었다. 백, 회, 혈, 합, 곡, 혈, 용, 천, 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머리를 만져보았다. 백회열이 여기란 말인가? 이번에는 손등을 눌러보았다. 합곡혈은 여기고 발을 들어 올려 발바닥도 살펴보았다. 그럼 용천열은 여기쯤인가? 돌쇠는 사람 그림과 자기 몸을 번갈아 보며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어느 날은 머리를 만지고 어느 날은 손등을 만지고 어느 날은 발바닥을 눌러보았다. 낮에는 머슴일을 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 앉아 혈자리 이름을 외웠다. 백회열, 합곡혈, 용천열, 족삼리열. 마치 어린아이처럼
입으로 중얼거리며 외웠다.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새 돌쇠는 사람 그림만 보아도 혈자리 위치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외양간에서 주인집 황소가 갑자기 절뚝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황소는 봄이면 밭을 갈고 가을이면 곡식을 나르던 집안의 가장 귀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앞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주인집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놈이 왜 이러는 게냐? 농사철이 코앞인데 큰일이구나. 돌쇠는 여물을 주러 갈 때마다 황소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붓기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다리를 더 아파하는지, 어디를 만지면 움찔하는지 남몰래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쇠는 문득 침통 속 그림들이 떠올랐다. 그날 밤, 돌쇠는 등잔불을 다시 켰다. 그리고 침통을 펼쳤다. 책장마다 사람 몸의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머리, 목, 어깨, 팔, 다리, 그리고 곳곳에 찍혀있는 작은 점들. 돌쇠는 손가락으로 그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족삼리, 합곡, 용천. 뜻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갔다. 돌쇠는 마당에 나가 자기 다리를 만져보았다. 그림 속 위치와 실제 자기 몸을 번갈아 비교했다. 여긴가 아닌가 중얼거리며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황소의 절뚝거리는 소리가 문득 그의 귀에 들어왔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침통 속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돌쇠는 침통을 덮지 못했다. 눈은 책에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외양간으로 향했다. 절뚝거리던 황소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설마 이게? 돌쇠는 침통 속 그림과 황소의 다리를 번갈아 떠올렸다. 물론 자신은 아는 것이 없었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의술은 더더욱 배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노인이 왜 하필 이 침통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그 이유가 자꾸 궁금해졌다. 돌쇠는 침통을 가슴에 품고 등잔불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게 중얼거렸다. 딱 한 번만 살펴보자.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돌쇠는 조심스럽게 외양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외양간 안은 고요했다. 황소는 누운 채 가끔씩 다리를 움찔거리고 있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픈 다리를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았다. 확실히 다른 쪽보다 훨씬 많이 부어 있었다. 황소는 아픈지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미안하다. 돌쇠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실 자신도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그저 침통 속 그림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를 뿐이었다. 돌쇠는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다. 그리고 등잔불 아래서 보았던 그 그림을 떠올렸다. 무릎 옆에 찍혀있던 점, 장단지 근처에 그려져 있던 점, 발목 가까이에 표시된 점. 여긴가 아닌가. 돌쇠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외양간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황소는 누운 채 가끔씩 아픈 다리를 움찔거리고 있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부어오른 다리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황소는 낮게 울음을 냈다.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돌쇠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자신도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침통 속 그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도 돌쇠는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다. 그리고 책 속 그림을 펼쳤다. 사람 다리 그림, 무릎 그림, 장단지 그림, 그 옆에 적혀있던 이상한 이름들, 족삼리, 양릉천. 뜻은 몰랐다. 하지만 위치만큼은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본 덕분에 어느 정도 눈에 익어 있었다. 돌쇠는 황소의 다리와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심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딱 한 번만 해보자.
안 되면 그만두면 된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침을 놓아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황소는 여전히 절뚝거렸다. 돌쇠는 침을 거두어들였다. 역시 아닌가. 그날 밤 돌쇠는 허탈한 마음으로 외양간을 나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머스미를 하고 밤이면 침통을 펼쳤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외양간으로 향했다. 첫 번째는 실패, 두 번째도 실패. 황소는 여전히 절뚝거렸다. 돌쇠는 침통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뭘 안다고 괜한 짓을 하는 건가?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문득 침통 속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전에 보지 못했던 표시였다. 무릎 아래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돌쇠는 그림을 들고 황소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으로 황소의 다리를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점이 있는 자리와 비슷한 곳을 만지자 황소가 움찔하며 반응한 것이다. 돌쇠의 눈이 커졌다. 여긴가? 아픈 곳이. 그날 새벽 돌쇠는 세 번째로 침을 집어들었다. 전보다 훨씬 신중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을 놓았다. 황소는 잠시 몸을 떨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돌쇠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아닌가. 그렇게 돌아서려는 순간 황소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황소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몇 걸음을 옮겼다. 여전히 절뚝거렸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어제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던 녀석이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서 있었다. 돌쇠는 숨을 죽였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밤 돌쇠는 다시 외양간을 찾았다. 그리고 또 침을 놓았다. 며칠이 흘렀다. 황소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다. 돌쇠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쇠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읍내에 가게 되었다. 주인이 앞서 걷고 돌쇠는 짐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시장 어귀에 다다랐을 무렵 맞은편에서 한 농부가 허둥지둥 걸어오고 있었다. 주인은 그 농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니, 팍서방 아닌가? 농부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예, 어르신. 하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주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나? 농부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큰일이 났습니다. 어제 논으로 가던 소가 골창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다. 아니, 많이 다쳤는가?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끌어내긴 했는데 지금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죽을까봐 걱정입니다.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거 큰일이구먼. 농부는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저놈이 없으면 올해 농사는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며칠째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의원도 불러보려 했는데 사람 보는 의원이 소를 어찌 알겠습니까? 주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서 짐을 들고 있던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몇 달 전 절뚝거리던 주인집 황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잔불은 이미 꺼졌지만 눈은 말똥말똥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도 우연일까? 돌쇠는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침통을 꺼내 들었다. 침통 속 그림들은 이제 제법 눈에 익어 있었다. 족삼리, 학곡혈, 용천열. 처음에는 무슨 주문처럼 들리던 이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돌쇠는 등잔불을 다시 켰다. 그리고 옆집 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다리가 다쳤다고 했지. 골창에 굴러 떨어졌다고 했지. 그럼 어디를 다친 것일까? 어디가 상한 것일까?
돌쇠는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다음 날 돌쇠는 일부러 외양간 근처를 지나갔다. 그리고 멀리서 옆집 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소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박서방은 연신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이고, 이놈이 죽으면 올해 농사는 끝장이구나. 돌쇠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박서방네 외양간으로 향했다. 그 순간부터 돌쇠의 두 번째 공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돌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외양간 안으로 들어갔다. 박서방의 손은 힘없이 누워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어 있었다. 돌쇠는 한참 동안 소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주인집 황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다리만 다친 것이 아니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보였다. 돌쇠는 다친 다리를 만져보고 옆구리도 살펴보았다. 소는 고통스러운 듯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돌쇠는 침통을 꺼냈다. 그리고 등잔불 아래 수십 번이나 보았던 그 그림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다. 황소보다 훨씬 상태가 나빴기 때문이다. 한참을 망설이던 돌쇠는 결국 침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신 소의 다리와 옆구리를 손으로 주물러 주었다. 어디를 만질 때 가장 아파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날 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다음 날 밤 돌쇠는 다시 외양간을 찾았다. 이번에는 침 한 자루를 꺼냈다. 그리고 전날 찾아두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침을 놓아보았다. 소는 움찔했지만 곧 조용해졌다. 돌쇠는 한참 동안 소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외양간을 나왔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박서방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며칠째 일어나지 못하던 소가 고개를 들고 여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박서방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구나.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죽어가던 놈인데.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의 소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개만 들었다. 그 다음에는 앞다리를 움직였다. 며칠 뒤에는 비틀거리면서도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박서방은 아침마다 외양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날이 좋아지는 소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참 희한한 일이구나. 죽을 줄 알았던 놈이 어째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냐. 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쇠만 알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돌쇠는 아무도 모르게 외양간을 드나들었다. 침을 놓고 소의 상태를 살피고 침통 속 그림과 비교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제 돌쇠는 예전의 돌쇠가 아니었다. 그는 침을 놓기 전에 먼저 짐승의 걸음걸이를 살폈다. 눈빛을 살폈다. 숨소리를 들었다. 어디를 만질 때 아파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책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짐승들이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박서방의 소는 마침내 마당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박서방은 기쁜 마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놈이 살아났어. 정말 살아났다고. 사람들은 신기한 듯 소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밤 돌쇠는 침통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쇠는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큰일 났구먼.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행상인 하나가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마차를 끌던 말 한 마리가 힘없이 누워 있었다. 행상인은 연신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이 일을 어쩌나. 이놈이 없으면 나는 장사도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행상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넘다가 돌부리에 걸려 굴러 떨어졌습니다. 겨우 끌고 내려오긴 했는데 앞다리를 크게 다친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말이 저렇게 다쳤으면 오래 가겠구먼. 장사는 다 했네. 돌쇠는 말없이 말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말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아픈 다리를 땅에 제대로 딛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돌쇠는 이상하게도 그 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주인집 황소, 박서방의 소, 그리고 오늘 본 말. 돌쇠는 침통을 꺼내 들었다. 소는 고쳐봤다. 그렇다면 말은 어떨까? 그날 밤도 돌쇠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돌쇠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에는 침통이 아니라 낮에 보았던 말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다. 소와는 다르단 말이야. 돌쇠는 작게 중얼거렸다. 소는 느리고 묵직했다. 하지만 말은 달랐다. 겁도 많고 예민하기도 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다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돌쇠는 침통을 품에 안은 채 밤늦도록 고민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행상인이 묵고 있는 주막 근처를 지나갔다. 그리고 멀리서 말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말은 마구간 한쪽에 묶여 있었다. 앞다리 한쪽을 제대로 딛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침통을 펼쳤다. 사람의 다리 그림, 소를 보며 배웠던 경험, 그리고 말의 다리. 돌쇠는 밤새 그림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돌쇠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번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돌쇠는 주막 뒤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말은 처음 보는 돌쇠를 경계했다. 하지만 돌쇠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목을 쓰다듬어주고 등을 만져주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한참 뒤에야 말은 경계를 조금 풀었다. 그제야 돌쇠는 다친 다리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침보다 먼저 손으로 진맥하듯 다리의 힘줄과 근육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돌쇠는 깨달았다. 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다쳤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돌쇠는 다친 말의 다리를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 그리고 침통 속 그림을 떠올렸다. 황소를 고칠 때와는 달랐다. 말은 훨씬 예민했고 작은 통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돌쇠는 서두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 밤마다 마구간을 드나들며 말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금씩 침을 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말은 아픈 다리에 조금씩 힘을 싣기 시작했다. 돌쇠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돌쇠는 아직 몰랐다. 그 생각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돌쇠의 운명 지금부터 시작됩니다.